승승의 원칙은 모든 상호작용에서 성공하기 위한 근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어학꿈입니다. 어제보다 1g 나아지는데 보탬이 되는 시간. 오늘은 스티븐 코비의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4장 승승을 생각하라에 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누군가와 부대끼듯이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요. 인간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사이라는 뜻을 지닌 것처럼 우리는 수렵 채집할 때부터 무리짓고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총칼을 집어들 때도, 그림을 그릴 때도, 헌법을 제정할 때도 여럿이 모여서 작업하고 의견을 교환했죠. 고도로 개인화된 현대, 많은 일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람 사이에서 나를 찾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사랑을 나누죠. 개성과 다양성이 중요한 시대, 인간관계의 원칙은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비의 조언은 마치 자연 법칙처럼 시대를 막론하고 통용됩니다. 코비는 나와 남이 동시에 이기는 승승관계가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이라고 이야기하며 항상 승승을 추구하라고 주장합니다. 승승관계를 추구하라. 너와 내가 모두 이기는 상황을 뜻하는데 왠지 받아들이기 조금 어렵지 않나요? 승승하라는 좋은 말에 알 수 없는 거부감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승패를 권장하는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1등을 하려면 누군가는 꼴등을 해야 합니다. 학창시절은 하염없이 순위를 매기고 높은 등수를 차지해야 하는 시합이었습니다. 한 그릇밖에 없는 짜장면을 누가 더 많이 가져오는지 경쟁하면서 우리는 짜장면을 많이 푸기 위해 효율적인 젓가락질을 연구하고 시험하고 갈고 닦았습니다. 몇십만 명이 동시에 짜장면을 덜어내기 때문에 옆 사람과 내가 얼추 비슷하게 가져온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내가 많이 가진 만큼 누군가는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이었죠. 우리는 덜어주기보다 푸기 바쁜 분위기에서 성장했고 승패의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승승하자는 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입니다. 너도 나도 많이 푸자는 말이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물론 코비는 경쟁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경쟁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하죠. 그럼 대체 왜 코비는 승승하라는 이상적인 담론에 이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일까요? 시험지와 작별하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고 여럿이서 해야 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학교라는 울타리는 사회라는 평원으로 뒤바뀌고 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답을 찾아야 하는 나날이 시작됩니다. 승승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매번 느낍니다.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요. 회의, 업무 전달, 정보 교환, 일정 조율, 거래처와의 협상처럼 하루 종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일 투성이입니다. 기획안 검토, 보고서 작성처럼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실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이죠. 모든 일에는 이해관계자가 관여합니다. 누군가는 업무 지시에 따라 거래처로 향하고 누군가는 보고서를 읽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려면 승승을 고려해야 합니다. 취할 건 취하고 내어줄 건 내어줘야 하죠. 나만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상대방은 금방 눈치채고 나를 피합니다. 그렇다고 상대방만 띄워주면 내 주머니에 남는 게 없겠죠. 고립되지 않으면서 자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승승하는 건 무척 어려운 전략입니다. 승승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상대방의 의중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거든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나와 남을 모두 알아야 승승할 수 있습니다. 일의 관점에서 승승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일이 아닌 인간관계에서도 승승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내 입속만 챙기는 사람에겐 아무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짜장면 그릇을 내 쪽으로 잡아당기면 당장은 먹기 편할지 몰라도 길게 보면 손해입니다. 나중에는 아무도 내게 어디에 짜장면이 있는지 알려주지 않거든요. 모두가 이기적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누구나 이기는 건 좋아하지만 지는 건 싫어하거든요. 이기적인 사람과 어울리려면 그에게 계속 져줘야 합니다. 상대에게 이기려면 더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거든요.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계속 패배하면서도 이기적인 사람과 어울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 일방적인 관계가 오래 이어지고 있다면 그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닙니다. 둘 중 한 명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인생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며칠 살고 끝나지 않습니다. 눈앞에 놓인 짜장면에 현혹되지 말고 멀리 내다보세요. 소탐대실하지 않고 소탐소탐 해야 합니다. 내가 한 젓가락 먹었으면 상대도 한 젓가락 먹게 해주세요.
코비는 서로가 이득을 보거나 서로가 손해보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항상 승승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코비는 말합니다. 승승의 사고는 제3의 대안이 있다고 믿는 데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하는 방식이나 내가 하는 방식이 아닌 더 나은 방식, 더 높은 차원의 방식이 반드시 있다고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코비는 제3의 대안을 파헤치는 끈기를 지녀야 승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국가와 기업이 마라톤 협상을 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상대가 제시하는 조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 일어날 땐 기세 등등 하겠지만 결국 승리하지 못합니다.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서로가 이득을 보는 조건을 찾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듣고 말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승승할 수 없다면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코비는 말합니다. 승승이 아닌 차선책은 장기적인 대인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일 진정한 승승의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무거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도 상대와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렵다면 다음 기회를 노려라는 뜻입니다. 내키지도 않는데 억지로 상대에게 허리를 굽힐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주먹을 쥐고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요구할 필요도 없죠.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소탐소탐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계발의 관점에서 코비의 조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상황에 포함됩니다. 내가 이득 보고 남도 이득 보는 상황, 나만 이득 보는 상황, 나는 이득 보고 남은 손해 보는 상황, 나는 손해 보고 남은 이득 보는 상황, 남만 이득 보는 상황, 나는 손해 보고 남도 손해 보는 상황. 예를 들어 새치기는 나는 이득 보고 남은 손해 보는 행동이죠. 저녁에 열심히 운동하는 건 나만 이득을 보는 행동이고요. 상대와 다투는 건 나와 남이 모두 손해보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나와 남이 모두 이득 보든지 아니면 나만 이득 보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승승하는 게 으뜸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승승하긴 어렵습니다. 우선 나만 이득을 보는 행동에 집중해 보세요. 이윽고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 모두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예를 들어 책 읽기가 나만 이득을 보는 것이라면 독서 모임에서 지식을 나누는 것은 나와 남이 모두 이득을 보는 거죠. 나누려면 먼저 익혀야 하고 익히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하우를 나보다 서툰 사람에게 전달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내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해보세요. 남에게 알려주겠다고 생각하면서 익히면 집중력이 올라가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나는 머릿속에 흩뿌려진 지식을 응집해서 좋고 다른 사람은 내 덕에 무언가를 익히는데 시간을 절약해서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면 내 그릇에 담긴 짜장면이 줄어든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가지려고 하면 잃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입니다. 옹졸한 마음가짐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세요. 그릇을 감추지 않아야 짜장면을 더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짜장면을 담으면 담을수록 내 그릇도 덩달아 커지고요. 남에게 베풀면 내게 더 많은 정보가 모입니다. 모인 정보를 가공하고 심화시키면서 나는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의 선순환은 승승관계를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와 함께 남이 승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지녀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4번째 주제는 승승을 생각하라 였는데요. 세상은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나와 남이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을 언제나 모색해야 한다고 코비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사이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 사회적인 동물이며 나와 남이 모두 승리하는 판을 깔수록 나의 자리는 더욱 공고해집니다. 코비는 모두가 승리하는 제3의 대안을 찾기 위해 궁리하고 승승할 수 없다면 거래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코비는 말합니다. 승승의 원칙은 우리가 모든 상호작용에서 성공하기 위한 근본입니다. 진정한 승승의 합의는 올바른 패러다임과 성품의 산물입니다. 승승적 사고방식은 다른 모든 올바른 원칙과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자신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승, 내가 이득을 보고 남도 이득을 보는 행동이 무엇일까 고민해보세요. 만약 어떤 행동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일을 꾸준히 반복하세요. 그것이 성공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며 유일한 왕도입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5장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나우 꿈이었습니다.